UFC 읽어주는 남자 이효덕 기자입니다. 오늘도 기자계 양세형 유병학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유병학입니다. 제가 사실 종합격투기를 좋아하게 된 게 프로레슬링에서 넘어왔는데 그때 가장 좋아했던 선수가 사쿠라바 카즈시라는 선수입니다. 그 선수가 최근에 아시안 파이터 최초로 UFC 명예전당에 헌하게 돼서 그 의미로 제가 주황색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. 네, 잘 어울립니다. 감사합니다. 끝입니까? 네. 이게 끝입니다. 이제 3일, 6월 3일에 네. TFC 드림 메인 이벤트에서 네네네. 서지현 선수가 허성복 선수에게 1분 15초인가요? 네네, 일본 시합. 아주 깔끔하게. 네네. 제 계약했던 대로 이겼습니다. 뱉은 말 사실 거의 다 지켰어요. 지금 3개월 안에 실력 기량이 는 그 모습을 보여주겠다. 1라운드 안에 레슬링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를 끝내버리겠다. 이 두 가지 정말 힘든 부분인데 그 두 개를 짧은 시간 만에 다 보여줬고 앞으로도 충분히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. 또 앞으로 KG 김연아로서도 또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. 이게 누가 지은 겁니까? 누가 지었다 이렇게는 딱 이렇게 한 명을 꼬집을 수는 없어요. 항상. 그런가요? 네, 단체 저는 한 명 알 것 같은데 누군지. 전 한 명이요? 저는 한 명 알 것 같은데. 네. 근데 KG 김연아라는 별명 상당히 앞으로 활약에 따라서 이게 어떤 도움이 기폭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. 항상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는 뭐 많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풀보다 악플로 시작을 했고 거기서 이제 실력으로 좀 보여줘서 지금 최근에 오늘까지만 해도 댓글들이 좀 많이 좋더라고요. 많이 넘어왔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김연아랑 비슷한지를 네네. 제가 화면 준비해 왔습니다. 6월 4일 UFC 212에서 네. 패더급 챔피언이 바뀌었습니다. 조지 알도가 맥스 할러웨이에게 타이틀을 내줬죠. 네네. 뭐 이건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냥 패배였어요. 어떻게 네네. 보셨나요? 좀 뭐 알도는 약간 이른감이 없지 않나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존 메카시 심판이 여러 번 움직이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결국에는 방어 동작밖에 취하지 못했고요. 사실 너무 많은 파운딩을 또 허용했고 사실 1라운드와 2라운드 초반 느낌까지는 알도는 기존의 모습대로 했어요. 들어왔을 때 진짜 입 꽉 깨물고 치는 앞선부터 훅도 워낙 셌고 할로웨이가 또 많이 흔들렸고 근데 3라운드부터 확실히 할로웨이가 거리를 딱 잡더라고요. 자기 거리를. 그러면서 서서히 잠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, 세대가 넘어왔구나. 알도는 역시 체력, 네, 체력이. 이게 문제점을 보이면서 또 움직임이 상당히 둔해졌죠.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두 방이, 네 방이 됐어요. 왜 할로웨이가 챔피언이 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나랑 싸우지 않은 뭐 랭커들은 언제든지 덤벼라 라고 하면서 이제 두 명의 이제 다음 차기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데 한 명이 랭킹 3위인 프랭키 에드가하고 한 명이 5위인 컵스 한스입니다. 지금 분위기로는 에드가 쪽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. 이런 명분 때문에. 그러니까 2년 전에 졌던 과거도 있고 그 다음에 에드가와는 아직 할로웨이가 한 번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에드가를 꺾어야만 이 할로웨이가 어떤 자신의 시대를 확실하게 다져놓고 갈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 두 명의 차기 타이틀전이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죠. 컵스 완슨과 에드가 이런 그 또 경쟁 체제가 떠오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바로 이 정찬성 선수의 이제 부재입니다. 왜냐면 할로웨이가 나랑 붙지 않은 랭커들을 내가 상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싸운 적이 없죠, 정찬성. 정찬성이 랭킹 5위면서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7월 30일 날 리카르도 라마스를 꺾었다면 가능성이 생겼던 거예요. 정말 최고죠. 네, 근데 안타깝게도 훈련 중에 큰 부상을 당해서 오른쪽 무릎에 전방하고 측부, 내측 측부 인대가 완전히 파열됐고 반월판 연골이 손상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무릎이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소위 아작이 난 겁니다. 일단은 훈련을 못하니까 이걸 이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. 수술을 받고 인대를 또 연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인대가 연결된 다음에는 잘 움직이는지 이것도 재활을 해야 되고 그 재활이 된 다음에 비로소 약간 강훈련을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장기 부재가 불가피하다. 고강도 운동을 하기까지는 정말 긴 재활 기간이 필요한데 또 정찬 선수 자체가 확실하게 재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대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완벽하게 됐을 때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좀 장기 공백이 좀 어쩔 수 없이 생길 거예요. 저 너무 안타깝습니다. 안타까운 거는 양쪽 어깨가 다쳐서 수술을 받고 재활을 해서 3년 6개월 만에 지난 2월에 나와서 이겼는데 그 너무 잘했죠 또. 그리고 이제 분위기 타고 있을 때
여기서 이제 완전히 큰 부상을 입어서 또 언제 돌아올지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서요. 그러니까 그 어퍼컷이 히딩크 2002년 월드컵 어퍼컷 이후에 이제 흐름을 바꾼 어퍼컷인데 네. 자 이번에 또 다른 게 한번 나올까를 많이 기다렸고 또 라마스한 한번 붙을 뻔하지 않았습니까? 조제 알도랑 타이틀당하기 전에 2013년 8월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. 좀 빨리 KO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 정찬성 선수가 페이스북에 자기 다친 것들을 이제 올리면서 나는 어차피 이렇게 다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 다치게 한 어떤 그 사람도 원망하지는 않겠다. 나도 누군가를 다치게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건강하게 다시 강해져서 돌아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. 정찬 선수는 근데 말을 정말 참 잘해요. 보면 예전부터 말이 심금을 울리는 멘트들이 많잖아요. 이 지금 정찬성 선수가 도미닉 크루즈를 상당히 좋아하는 존경하는 파이터인데 닮아가는 느낌. 그렇죠. 도미닉 크루즈랑 똑같이 약간 도미닉 크루즈도 한 2년 정도 쉬었다가 유지가게 타케야를 완전히 박살내고 또 또 무릎 다쳐가지고 한 1, 2년 쉬고 이렇게 했던 과거를 너무 따라 평행이론처럼 따라가지 않느냐. 근데 물론 도미닉 크루즈는 돌아와서 챔피언이 됩니다. 아직. 그러니까 정찬성 선수도 어떤 그런 전철을 더 밟아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팬들도 많은 응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KO 아티스트를 한번 꼽아봤습니다. 네네네. 아티스트, 네. 예술가 아닙니까? 실신 아티스트 말고 그냥 아티스트. 그죠? 자기가 당하는 거 말고요. 네네네. 이렇게 실신시키는 아티스트들을 좀 꼽아봤는데요. 제가 꼽은 5위는 비터 벨포트. 아 최고죠. 정말 비터. 광속 펀처 아니었습니까? 예, TRT 시절에는 또 킥이 워낙 강하고 빨라서 뭐 마이클 비스핀이나 회춘 시절, 예, 회춘 루크 시절. 라콜드나 모든 선수들이 이제 이 킥에 쓰러지게 됩니다. 저는 뭐 그 전에 워낙 오래된 선수이기 때문에 그 전에 라이트 헤비급에서 활동했을 때 반다레 실바를 정말 30 몇 번, 몇 연타였나요? 그건 모르겠는데 정말 44초 만에 이겼어요. 정말 잘 봤죠. 정말 엄청난 연타.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지금도. 그 엄청난 반다레 실바가.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벨포트가 최근에 UFC 212에서 판정승을 하지 않습니까? 네, 네이트 네이트 마커트를. 근데 그 UFC 1997년부터 활동했는데 첫 판정승입니다. 몰랐습니다, 저는. 예, 계속 KO로 이겼으면 KO로 이겼어요. KO나 서브미션. 4위는 이제 파워 히터입니다. 말 그대로. 네네. 마크 헌트인데요. 네.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KO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. 맞으면 가는 거죠. 이 마크 헌트의 시그니처라고 할까? 때리고 나서 자기가 상대가 KO된 줄 알고 후속타를 안 때리는 거죠. 쿨가이죠, 쿨가이. 경기 끝내버리고 여기는 뒤돌아서서 유입 나가는 이런 그림을 많이 연출하는 게 우리 마크 헌트 형입니다. 스테판 스트로브랑 했을 때 실제 현장에서 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. 보는 밖에 있는 저도. 엄청난 펀치였어요. 그때 펀치를 맞은 스트루브는 턱이 반으로 조개져가지고 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. 3위는 저는 앤더슨 실바를 꼽았습니다. 또 비터 벨포트가 희생양이 나오네. 아, 앞차기는 정말 프론트킥은 지금이야 이제 한 내리막길을 내려왔죠. 걷고 있지만 전성기 때는 정말 화려한 움직임, 정확성 있는 펀치, 그다음 킥, 그리고 창의적인 공격, 앞차기라든가 이런 것들, 또 다양한 어떤 타격 기술을 보여주는데 실험을 많이 하는 선수고 그걸 실제로 성공을 많이 시키는 또 선수고요. 포레스트 그리핀 위빙 이후에 톡톡 쳐가지고 쓰러뜨린 최고였죠. 그 이후로 이제 앤더슨 실바를 엔신이라고 부르는. 2위는 코너 맥그리거, 현 라이트급 챔피언이고 전 패더급 챔피언이었고 가장 핫한 선수고 맥그리거가 일단 왼손잡이에다가 리치가 엄청 길고 너무 깁니다. 그리고 덩치도 크고 그래서 살살 상대를 몰다가 구석으로 몰았다가 빵 때리고 빵 때리는 이런 연타보다는 단타인데 단타를 꽂기 위한 어떤 셋업을 상당히 잘하는 선수죠. 뭐 네이트 디아즈라든지 에디 알바레즈라든지 더스틴 포일이라든지 다 한 방을 맞으면 다 휘청거리는 타이밍이 정말 예술이다. 에디 알바레즈 경기가 상당한 충격 어떤, 센세이션이었죠. 맥그리거 현재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4연타였죠. 네네. 충격이었어요. 4연타 펀치를 그게 아주 슬로우 비디오로 봐도 아주 멋있습니다. 정말 보고 치는. 네. 사실 메이웨더한테는 힘들겠죠. 그러나 그래도 좀 해볼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맥그리거의 어떤 파워. 완벽한 모습. 1위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해서 의료용 마리화나 사업에 뛰어든 앤서니 존슨입니다. 앤서니 존슨은 정말 펀치는 그 뭐 최근에 느꼈을 때 뭐 글로벌 태세라든지 정말 엄청난 펀치. 또 지미 마누아를 쓰렸을 때라든지 옛날부터
웰터급부터 정말 하드 펀치였죠. 그러니까 이번에 구스타프손이 어퍼컷을 한 20방 때렸어요. 네. 그러고 다음에 KO를 시켰습니다. 근데 그런 앤서니 존슨은 한 대만 정말 13초 만에 글로브 세세라를 눕혔기 때문에 실승이었죠. 또 한 방만. 이런 정도의 아주 힘이 아주 대단한. 저희가 커뮤니티상에서 소위 막 얘기하는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누가 가장 무서울까? 앤서니 존슨이 1위입니다. 죽습니다. 완전. 이 앤서니 존슨은 잠시 떠나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최근에 이제 뭐 스타프송과 테세라 경기를 보고 물론 장난이겠죠. 아 저걸 보니 내가 몸이 근질근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데 앞으로 또 그만한 또 앤서니 존슨 같은 어떤 KO 아티스트들이 계속 나와주기를.